오컬트 공포영화 오맨이 3편의 속편과 1편의 리메이크작을 거쳐 야심차게 개봉됐습니다. 1976년 오맨 1편의 프리퀄인데요. 아카시아 스티븐슨의 장편 데뷔작이죠. 데뷔작으로는 훌륭하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6년에 나온 오맨 1편은 리차드 도너가 연출하고 그레고리 팩이 주연했습니다. 오맨 2편은 데미안 오맨 2를 원제로 1978년에 개봉됐는데 돈 테일러가 연출하고 윌리엄 홀든이 주연을 맡았죠. 오맨 3편은 우리말로 심판의 날을 부제로 달았어요. 원부제는 더 파이널 컨플릭트입니다. 1981년에 개봉됐고 그레엄 베이커가 연출했는데 데미안이 성장해 시리즈를 완결하는 이야기예요. 샘 닐이 성인 데미안을 연기했고요. 1991년에 개봉된 오맨 4편은 디 어웨이크닝을 부제로 달고 호르헤 몬테시와 도미닉 오테닌 지라르가 TV 영화로 제작했죠. 데미안에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설정으로 여자아이판 데미안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에 존 무어 감독을 통해 나온 리메이크작 오맨은 예고편의 오맨 역의 아역 배우가 매우 인상적이죠. 너무 귀여워서 무섭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리메이크작은 속편들보다 더 나쁜 평을 받았습니다. 1976년에 나온 오맨 1편은 엑소시스트처럼 대단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리에 적 그리스도의 숫자 666이 새겨진 소년 주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그렸기 때문에 당시 어떤 부모들은 6월 6일 6시에 나온 자기 아이 머리에 이 숫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기독교 문명에서 짐승의 숫자인 6은 완전한 숫자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결함 등으로 해석되며 특히 666은 악마의 숫자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666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실제 오멘 속 주연인 그레고리 팩의 아들이 죽었고 제작진이 머물던 숙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엑소시스트 연작들과 마찬가지로 오멘의 속편들도 죽은 말의 엉덩이를 때린다는 평가가 어울릴 정도로 평을 받았죠. 하지만 이번에 개봉된 프리퀄 영화 오맨 저주의 시작은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호평과 함께 뻔한 이야기와 뻔한 장면들을 버젓하게 또 때로는 기묘하게 살짝 비켜가면서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디펜던트지의 클라리스 로리는 종교와 권위의 제도적 공포를 용감하게 다루는 놀랍고도 훌륭한 영화라고까지 했습니다. 오면 저주의 시작은 올해 2024년 4월 5일 국내외에서 동시에 개봉됐고요. 20세기 스튜디오와 팬텀4가 제작하고 국내 배급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맡았습니다. 상영 시간은 119분이고요. 이 영상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IMDb가 제공한 자료들로 구성했습니다. 오맨 저주의 시작은 프리퀄 영화인 만큼 누가 왜 데미안 같은 악의 존재를 창조했는지를 구상한 영화죠. 그런데 제목과 등장인물의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영어 오맨은 라틴어 오맨과 동일해서 징조나 조짐을 뜻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지만 데미안은 DAMIEN으로 쓰는데 길들이다, 제압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권 이름인 다미앙의 영어식 발음이죠. 프랑스어도 물론 라틴어권이죠. 넬타이거 프리가 연기한 주인공 마가렛은 영화에서 영어로 마가렛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탈리아어로 마르게리타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가렛은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이지만 영화의 배경이 이탈리아 로마이기 때문이죠. 마가렛은 진주 혹은 꽃 이름을 의미해요. 꽃말은 진실한 사랑이고요. 이 영화에서 마가렛은 모든 것에 열쇠를 쥔 보배와 같아요. 그리고 스키아나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SCIANNA로 써서 이탈리아어로 읽으면 쉬안나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쉬아는 흔적이나 모방이며 샹까레는 탈구되다, 부자유스럽게 되다를 의미하고요. 스키아나는 수녀원의 비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수녀와 악령의 교합으로 태어난 실험체예요. 대부분 기형으로 태어나 제거되고 2명만 정상으로 태어나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맨과 데미안은 이 프랜차이즈 영화 전체에 적용되는 제목과 이름이지만 마가렛과 스키아나는 이 프리퀄에서 창조된 이름이죠.
랄프 이네슨이 연기한 브레넌 신부에 따르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과 강간을 은폐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이용하려까지 합니다. 신부는 권위주의적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속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신에게 도전하게 하고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기대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납니다. 스키아나라는 실험체는 자원한 수녀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자칼이라는 악령과 관계에서 태어나요. 몸 어딘가에 666이라는 숫자 표식을 갖고 태어나는데 다시 그 악령과 교합해 적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스키아나 가운데 대부분은 인간과 악령의 근친상간이므로 기형이지만 그 가운데 정상의 나이가 적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녀가 되기 위해 로마로 온 마가렛은 처음에는 브레넌 신부의 말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보육원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분신과 폭력 등의 사건들은 브레넌 신부의 말이 사실임을 드러내죠. 사실 이것은 구약 창세기의 논리와 맞닿아 있어요. 전지전능한 신은 대천사 루시퍼의 배신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는 지옥으로 쫓겨나 지옥을 관장하는 사탄, 즉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후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요. 인간은 조물주 신과 적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신을 선택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최후의 심판에서 불에 타 사라지는 형벌을 받게 되죠. 어느 날 룸메이트의 꼬임에 넘어가 바에 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온 마가렛은 전날 기억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전환과 암시예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머리칼이 사방으로 솟아오른 모습은 메두사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은 이불을 유혹하는 뱀도 연상시킵니다. 결국 마가렛도 권위주의 교회의 실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죠. 이 영화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71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그로테스크한 실험과도 관련되죠. 경찰차를 불태우는 등 폭력 시위 모습과 폭력 진압 상황을 영상화했죠. 시위 현장에서 마르게리타에게 악마의 손이 다가오는데 이 손은 시위대의 손인가요? 경찰의 손인가요? 영화에서 68혁명은 극자와 극우가 폭력적으로 대립하고 학생은 권위주의에 반대 시위하지만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한다고 설명됩니다. 시대적 배경은 1971년인데요. 68혁명 일어난 후 대학생들의 시위가 노동자에게 전파된 시기예요. 이탈리아 68혁명은 사피에 대한 비판과 그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로 대표됩니다. 사피는 빠들의 아버지, 브레테, 신부나 목사, 바라티토, 정당, 바드론의 주인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프로페소레, 교수도 넣어서 OP로 설명합니다. 68혁명은 한마디로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운동이었어요. 계급과 경제주의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스타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난 거죠. 그것은 새로운 의미의 해방적 삶을 지향하는 반권위주의 의식이었어요. 권력을 상상력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하나의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가 대표적인 구호였고요. 알랭 뚜렌에 따르면 물질주의 소비사회의 핵심 문제는 경제적 착취라기보다 일상적 소외였어요. 68혁명은 이윤 창출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질서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를 철폐하려는 기존 사회주의 운동의 계급 환원론도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68혁명 참가자들은 소비사회와 관리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수동적 소비와 진부한 일상적 삶을 거부했습니다. 탈물질주의는 이러한 행동들 근거 짓는 사고를 의미하죠. 시위 현장에 이어지는 영상은 신이나 악마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뷰입니다. 흰개미들이 아기다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는 결국 태어납니다. 출산수술 장면은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난생설화를 떠올리게 하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알을 통해 태어나는 악마를 상징해요. 그런데 쌍둥이에요. 게다가 남녀 쌍둥이여서 수도 온 사람들은 여자 아기를 엄마 마르게리타와 함께 불에 태워 죽이려 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구출돼서 후속편을 예고하죠. 여자 아기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후 적그리스도가 될 데미안을 견제하고 신의 편에서 싸울 수 있음을 암시할 뿐이죠.
앙정의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모기의 인간성이 남아 선의 계보를 잇고 신의 천사가 될까요? 그레고리 팩의 사진으로 나온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의 아이와 바꿔서 몰래 그의 친자로 키우게 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데미안으로 밝혀지면서 이 영화가 오멘 시리즈의 프리퀄임을 알게 합니다. 오멘 저주의 시작은 공포 영화예요. 그런데 묘합니다. 공포를 조장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공포파리를 비판하는 그러한 공포 영화이기 때문이죠. 상업 영화로서의 공포 영화도 사실은 공포를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공포파리의 하나죠. 더 나아가서 공포파리를 비판함으로써도 이윤을 창출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영화진흥기금이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독립예술 영화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영화계 전체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요. 국내외에서 모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연합뉴스와 엠파이어즈는 긴장감과 편집의 아쉬움을 표했고요. 시내21과 헐리우드 리포터는 익숙한 공포로 다소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가디언지는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지적했고 인디와이어와 인디펜던트즈는 보기 드문 프리퀄 혹은 놀랍도록 훌륭한 영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브루 애니스와 리 로이 쿤츠가 연출해서 작년에 제작한 딜리버 어스에서도 수녀가 영적 존재를 통해 임신하고 쌍둥이가 출산됩니다. 올해 제작된 마이클 모헨의 이매큘레이트도 영적 존재를 통한 수녀의 임신을 다뤘고요. 독실한 신앙을 가진 미국인 수녀 세실리아가 이탈리아 시골의 외딴 수녀원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독창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딜리버스와 오면 저주의 시작에서 쌍둥이 중 한 명은 적그리스도이고 나머지 한 명은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면에서 잉태는 악령에 의한 것이 명확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성이 존재하고 이것조차 전지전능한 신의 계획의 일부라면 너무 잔인한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감히 알 리 없는 숭고하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인가요? 오면 저주의 시작은 이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